안녕하세요. 알로하 기에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해 볼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자동차인 것 같아요. 물론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이라든지 사회인이라든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자기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제 타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운전면허증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운전면허증이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평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내려서 국제공항에 내려서 서브웨이를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저는 그 지하철 하나로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그 한국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던 건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일이 막 지나면은 이제 만 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18이 지나면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필기 시험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 운전면허증 페이퍼 책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 좀 사서 우선 제가 있는 양산에 있던 그 양산 시립도서관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때는 아직 머리가 이렇게 생생했잖아요. 뭐든지 주면은 다 이렇게 입력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그 조그만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책상에 앉아서 그걸 공부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언니가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점심 때는 아마 점심 먹으러 갔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공부하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어서 일정이 되어 가지고 시험 치러 갔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커트라인이 60점인가요? 그 정도 70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패스를 했고요. 필기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기를 짜야 되잖아요. 근데 실기는 우리가 이제 책으로만 교과서대로만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학원을 등록했던 것 같았어요. 양산 있는 그 석계 어디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북면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등록하고 수강료 납부하고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해서 코스 그다음에 그 주행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횟수를 채우고요. 채우고 난 다음에 시험 기간이 주어졌어요. 필기 시험이 주어졌죠. 한 번 이렇게 실기 시험 갔었는데요. 떨어지고요. 두 번째 정도였던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요. 거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양산하고 부산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어디 지점에서 제가 시험을 쳤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시험을 패스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최연소 그 운전면허 그때 시험으로 이제 패스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오토매틱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었어요. 수동으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언덕 있는 데 있잖아요. 언덕에서 한번 정차를 하고 그거를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됐었잖아요. 선생님들도 이걸 잘 가르쳐 주잖아요. 엑셀과
그 중간에 있는 뭐 크러치를 이렇게 빼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살짝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 바퀴 주행하고 넘어와서 이제 무난하게 패스를 했고요. 합격을 했고요. 그러고 난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취득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1톤 트럭을 차서 배추 장사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운전면허증이 제 필수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땄던 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차를 산다든지 이러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차 사기에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장롱 면허증이 되어 있었죠. 그러고 있는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경기도권 인근으로 친정 언니가 또 글로 이사를 가서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운전을 안 하고 있다가 한 30 중반대 정도 돼서 이제 해야 되는 필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다마스 있죠, 아시죠? 다마스 하여간 조그마한 차였거든요. 빨간색이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28 정도 되는 해에 이제 운전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계속 운전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로 오게 됐어요. 콜로라도 오게 됐는데 콜로라도 올 때도 저도 이제 어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팅방이 있었어요. 콜로라도 한인들 모이는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입 인사드리고 요거 저거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콜로라도 오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그렇게 바꿔주는 제도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저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서치를 해봤더니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어떤 거였냐면요. 운전면허증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었던 제도는요. 한미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력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덕분에 쉽게 운전면허증을 제가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미국 자격증을 가지고요.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가지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게 교환이 가능하대요. 이제 콜로라도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콜로라도 경우는 2014년에 이제 한국과 이제 이 협정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 협정 덕분에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쉽게 저처럼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BM 잠깐만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DMV라 그래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이라는 이제 곳이에요.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서류 몇 가지를 주고 교환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 같은 거는요, 한국 운전면허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 번역증 같은 게 저는 그때 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권이 필요하고요. 근데 임시 영주권인지 아마 제가 무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영주권을 주고 무언가를 하나 받았던 것 같았어요. 임시 영주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주권 하고요. I-94라 그래서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그거랑 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주 증명서예요. 내가 오는 우편 있잖아요. 우편물에 제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소가 반드시 찍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그거랑 결혼 증명서도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고 받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운전면허증이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신뢰받고 인정받은 그 운전면허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한국하고 이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러 갔었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 DMV까지 가기에는 제가 그 당시 서치를 해보니까 걸어서 2시간 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운전면허증이 되게 절박했어요. 제가 영어로 운전면허증을 따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는 먼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가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6개월인가 3개월 안에 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다고 언뜻 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부랴부랴 이제 서류 챙겨서 이제 2시간을 걸어서 갔었어요. 그 2시간이요. 또 얘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멀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참을 갔었어요. 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인가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시 정도, 11시? 뭐, 하여간 8시 몇 분인지 출발했는지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시큐리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그분이 저 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도 바짝 긴장을 했었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 손에 땀이 날 정도였었어요. 그때도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다른 데 이제 주위에 살고 있는 이렇게 저처럼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서 이제 잘하고 오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제 구역에 있던 사람은 백인 아저씨 할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폼을 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기록에는 어떤 거냐면 몸무게가 어떤 거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이게 눈동자 색깔은 어떤 거냐, 머리카락은 어떤 거냐, 너 출신은 아시아인이냐, 아프리카인이냐, 무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기록하고요.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테스트라 그래서 이제 그 만안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 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빨리 썼더랬죠. 안경을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치자면은 그 안과에 가면은 이렇게 왜 보고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세, W 뭐 1, 2,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거를 체크해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딱 표시해서 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패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페이퍼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동안 이제 저는 또 기다렸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의자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이제 호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 그때는요. 우리가 제가 문제인 거죠. 저는 제가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면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버스데이. 근데 이거를요. 너의 본 your born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컨트리가 어디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그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그 어깨에 아저씨 약간 뚱뚱하고요. 이 아저씨가 저를 엄청 무시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그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요. 그 아저씨가 저에게 너 영어도 안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겠니? 빠꾸 시키겠다고 엄청 억압을 줬었거든요. 그때 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울컥 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그러고 있는 시즌에 그 미국계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버스데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제서야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 남자 있죠. 그 멕시칸 남자인지 뭐 어디 남자인지 뭐 그랬었거든요. 그 남자가 시큰둥하게 그냥 패스 된다는 느낌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백인 할아버지 아니었으면은 저 아마 운전면허증을 받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그 느낌은 잊지 못해요. 우리는 그 아저씨가 나를 무시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고 그 아저씨 보면 정말 한 대 주먹으로 갈겨버리고 싶어요.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사진을 저에게 이제 찍게끔 하거든요. 운전면허증에 이제 사진이 이제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길에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쪽지를 하나 주면서 언제 뭐 도착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거기를 갔었던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으러 간 건지 뭐 하러 갔는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을 이제 투덜투덜 이제 또 걸어서 2시간인가 걸어서 또 집으로 갔었더랬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신랑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번이 돼서 아마 사진을 찍으러 간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왔는데 신랑이 이제 마침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왔었어요.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언제까지 오라 그래서 이제 갔었더랬죠. 갔었더니만 그 우리 신랑이 그 당시에 이제 제복을 입고 나갔었거든요. 이제 군인 옷을 입고 나갔으니까 미국은요 군인 옷을 입고 나가면은요 정말 이 존경하는 팩트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군인들은 그냥 저희가 그렇게 보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게 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 신랑하고 함께 제복을 입고 제가 옆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상대방이 저희들에게 너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항상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저희 신랑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존경감은요,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군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천조국의 군인들은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존경심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이제 신랑한테 얘기했었죠. 근데 신랑이 이제 마침 거기에 가져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개무시했던 그 남자 있었죠. 그 옆에 가가지고 당당히 우리 신랑 보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시 그 면허증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2주 안인가 그랬었어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정식 라이센스는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주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 사우스 아메리칸 그 남자 뚱뚱한 아저씨한테 개무시를 안 당하고 그랬더라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이렇게 썰을 풀어내는 일이 없었겠죠. 좀 덜 심하게 이렇게 막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무시감은요 평생 느끼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무시는 개무시는 안 당했던 것 같았는데, 그 아저씨는 영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저는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버버하는 그런 어리버리한 그 영어로 가서 거기에 가서 그거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 한국인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고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쪽팔리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친구들 분들어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추억이 있어서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근데 다른 주 아닌 주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한미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마리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필리핀에서 왔었어요.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영주권으로 있고요. 이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운전면허증을 지금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 한 4번 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가 내일 모레 50이잖아요. 50이면은 뒤돌아서면 까먹고 이게 그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친구도 분명히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갔다 그러고요.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그게 서지질 않더래요. 그리고 2개의 빨간불이 있는데 우회전할 때 여기서는 또 빨간불이 있어요. 그 우회전할 때 빨간불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한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계속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죠. 자꾸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 친구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제가 이제 출근을 해요. 내일 화요일 출근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요. 그래서 그랬다는 썰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영상으로 다른 이야기로 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하시고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